안녕하세요. 예, 2026년 6월 9일 허영강 디지털 조화 TV 제 118회 박정희와 우주점전 두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홍익인간 디지털 문명 창조를 위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방송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과 우주점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에서 나온 것 같이 그 5.16 군사혁명이 있고 나서 얼마 있다가 민족일보 사건이라는 게 생겨서 여기 4명의 사형수가 언도가 됐습니다. 군사 법정에서. 그래서 이 세 분은 사장하고 이 세 분은 사형이 집행이 됐고 이분은 나중에 풀려났어요. 그래서 한 10년 후에 풀려나가지고 90년까지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4명이 사형이 언도가 됐는데 이분만 살아난 겁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민족일보 사건이 반공법 1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민족일보가 북한을 찬양 고무했다는 이유로 사장 조영규, 이분이 조영수고, 그 다음에 요 감사 안신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안신규 이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스승님의 제자분이십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감사로 근무를 하셨는데 이분이 좌익이다 보니까 여기 같이 휩쓸려서 이제 좌익으로 이제 몰려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무죄라는 걸 알고 있던 변호사 강대양 변호사가, 이 강대양 변호사는 우리 우주점전님의 제자이신데 오히려 나이는 한 살이 더 많으십니다. 근데 같이 우리 우주점전님의 제자로 있었기 때문에 강대양 변호사가 절친 관계였던 박정희 의장한테 찾아가서 이 안신규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신규는 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조화주의라는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이 조용수하고 같이 엮여서 반공법에 엮였으니 이거를 선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 사형 선고가 됐다가 이것을 이제 사형이 물려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강대양 변호사는 국군 창설 과정에서 해군 해병대 법무관으로서 이 창군 업무에 참여하셨던 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박정희 의장하고는 과거서부터 잘 알고 이 5.16 군사혁명 때도 같이 알고서 이렇게 했던 관계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절친한 관계였었기 때문에 이 안신규 사건을 변론을 해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안신규는 사형에서 감형되어 무기징역을 살다가 1970년에 출소를 해서 1993년 수명을 다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큰 사건이 뭐냐면 이 조화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이 박정희 의장한테 강대양 변호사가 이 조화주의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받아보신 박 대통령께서 탐복을 하시면서 무릎을 치면서 야 이거 진짜 이런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쾌히 이 안신규라는 사람도
이제 풀어주게 됐고, 그다음에 이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를 이룬 다음에 우리가 세계 우수 국가가 될 무렵에는 이런 조화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일보 사건은 저희한테도 큰 영향이 미쳤던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조수왕 선생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조수왕 선생이신데, 이분은 그 정치인으로서 그때 이제 해방 전국에 이승만, 그다음에 그 김구, 뭐 여운형 등과 같이 그때 유력 정치인 중에 한 분이셨어요, 이분도. 근데 이분은 이제 그 뭐 이승만이나 김구나 뭐 여운형 이런 분들은 자기가 뭘 하겠다고 했지만, 이분은 특이하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저희 스승님이신 그 도랑 선생님을 천자로 모시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는 선배 되시는 허홍구 선생님께서 그 우리 우주점조님의 제자분이셨는데, 이분의 후에는 이제 이때는 교편을 잡고 있으셨을 때고, 후에 이제 부산 해운대여고 교장을 역임하셨거든요. 이때 이제 서울에 가셔서 조수왕 선생을 만나서 이제 의견을 들은 겁니다. 조수왕 선생하고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천자로 모시겠다. 그러니까 나와서 정치를 해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스승님께 이제 와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제안에 거절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은 없었던 걸로 됐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조수왕 선생이 우리 스승님을 천자로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홍철 씨는 고홍철 그 일본 메이지 신문 대표고 거부죠, 이 사람은. 이 고홍철 씨는 제주도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본에서 그 많은 돈을 벌어서 큰 신문사도 갖고 있던 이제 이런 갑부였었어요. 근데 이분이 일본에서 1972년도에 일부러 한국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오셨냐? 우리 스승께서 일본의 외정시대 때 특허 출원한 것들이 일본에서 다 그 먹어치운 것도 내용을 알고 있고, 우리 스승님이 갖고 있는 기술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고홍철 씨는 이제 우리 스승님을 자기한테 불러들여서 이제 어떤 큰 불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우리 허홍구 선생님이 같이 대동을 하셨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스승님은 평생을 이론 한 푼을 벌어보신 일이 없어요. 항상 연구 개발하는데 목숨을 바치셨지 가정일은 돌보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승님은 삼남 삼녀를 두셨는데, 당신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부인한테 갖다 줘 보신 적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 평생을 두고 고생을 하셨죠. 이제 그러셨던 분인데, 이거를 얘기를 할 적에도 고홍철 씨가 찾아와서 얘기를 할 적에도 우리 사모님 말고 여동생이신 고모님이 계셨어요. 그 고모님이 오빠한테 얘기를 해서, 오빠 제발 좀 이제 고생 좀 그만 시키고 이제 좀 사람답게 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스승님은 유물론자하고는 같이 얘기를 안 한다고 이렇게 돼서 한 번에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없는 것이 돼버렸죠. 만약에 이때 우리 스승님께서 이거를 받아들이셨다면, 우리 스승님은 물론 우리 이 학문 발전도 굉장히 크게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른이
그 거절을 하셔서 이 모든 것이 없었던 일로 되고 그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가정 고생을 다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우리 스승께서는 이런 유물론자 이 일본에 있는 그 조총련계들이 그 북한으로 많이 사람들을 보냈거든요. 이분도 이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이렇게 신문사를 하고 이렇게 큰 거부이긴 하지만 우리 스승님한테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스승님이 일본에 가서 모든 기술을 탈취당하고 오셨잖아요. 일본에서 우리 스승님께서 출연하신 거를 그냥 그 특허청을 다 없애버리고 특허국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특허청에 있던 기술들이 다 없어진 거죠. 그 없어진 기술을 일본이 가지고 그걸 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그거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전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승님은 일본에 대한 반감도 상당히 크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고흥철 메이지신문 대표가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그 메이지신문에 났던 건데 10지법 컴퓨터 기억 독소담화 타자 인자기를 이렇게 특허 출원하신 것도 일본 신문에서 이게 났던 겁니다. 다음은 이제 테마를 바꿔서 경순왕과 중국, 청나라, 금나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순왕릉은 임진강 고랑포 옆에 있죠. 고랑포 옆에 이렇게 경순왕릉이 있습니다. 이 신라 천년의 마지막 왕이 경주를 벗어나서 있는 왕릉은 이거 하나예요. 이 경순왕께서 나라를 고려에 바치고 이 개성에 와서 이따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묘를 여기다 쓰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경순왕은 그 나라를 이렇게 바쳐서 백성들을 살리셨지만 그 아들 마이태자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마이태자는 신라가 멸망한 다음에 인제로 가서 성을 쌓고 항쟁하다가 이제 넉넉치가 않으니까 만년에 중국 만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만주로 간 지 135년 만에 1115년입니다. 그때 그 마이태자의 후손 아골타가 금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래 건국해서 119년간 그 국가를 영위를 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그 유명한 그 중국의 금나라가 바로 경순왕의 후손이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이태자가 만주로 가신 지 690년 만에 아골타가 금나라를 건국한 지 325년 후에 그의 후손 누르하치의 아들 홍타이즈가 이제 누르하치가 청나라를 세웠는데 그 세워서 통일을 못하고서 그 아들한테 이걸 이제 업무가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건국은 이제 그 누르하치가 했지만 그 아들 홍타이즈가 이제 그 건국 제왕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홍타이즈는 이 청나라를 건국해서 약 300년간 296년간 청나라를 번성시켜서 그때 당시에는 세계 최강이죠. 세계 최강을 만들었던 그런 그 청나라가 바로 마이태자의 후손, 즉 이 경순왕의 자손들이 중국으로 가서 이런 큰 일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골타가 그 인제에서 신라 부흥운동을 했던 그 마이태자
이 후손이 금나라로 가서 그 후손 아골타가 또 청나라는 누르하치가 중국 역사의 중심에 섰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중국 하얼빈에 가면 완안 구타의 아골타의 동상이 이렇게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순왕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바쳤지만 또 그 후손은 또 중국에 가서 더 큰 제국을 또 이렇게 맹길었던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그 홍타이지가 이제 그 남한산성에 와서 이 인조에 이런 그 삼전도 치욕을 주었죠. 그래서 이 홍타이지가 그 출발할 때부터 이 부하들한테 지시한 게 있습니다. 무슨 지시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한양이잖아요. 이제 한양이 여기 있으면 그 한양 이남은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추풍령 이게 빨간 부분이 추풍령이거든요. 추풍령 이남은 우리 형님 나라니까 절대로 가지 마라. 이렇게 이 홍타이지가 부하들한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청나라가 들어와서 이 인조를 굴복시키고 했지만 절대로 이 아래쪽에는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요 부분만 잠시 저거 하고서 그냥 물러갔죠. 그래서 이 홍타이즈는 정권이 자기 정권의 그 확립을 위해서 이 조선을 묶어두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항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조선은 이 삼전도 굴욕을 준 이후에 바로 물러갔어요. 이 청나라 이 왕조가 그 홍타이즈하고 일행이 다 물러갔어요. 바로. 그리고 바로 정권을 다 그대로 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홍타이즈가 그 이후에 누구한테라도 그런 혜택을 준 적이 있느냐? 절대로 없습니다. 이 청나라한테 걸리면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하다못해 징기스칸까지 여기다 무릎을 꿇었으니까요. 그만큼 강력한 나라에 있었는데 우리 형님 나라, 우리 신라의 후예들은 이 형님 나라를 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삼전도의 치욕을 겪은 거는 이 조선 왕실에서 그 청나라를 배척하지 않고 같이 이 더불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주었지 결코 굴복시키고 항복을 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또 이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제가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하는지 모르고 중국 공산당 서기를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내 앞에서는 잘못했다고 빌고 그러고서는 자기 공산당 홈페이지에다가는 허영광이를 중국의 5대 위험인물로 등록을 시켜놨어요. 근데 나는 뭐 그걸 모르고 지냈어요. 근데 이제 2006년도에 중국 길림성 백성시에 풍력발전단지 맹기는 MOU를 체결하러 갔는데 우리 사업을 계약을 하러 간 팀들한테 이 회사 사장이 허영광이니까
이 허영강이가 중국에서 바라본 5대 유해민물로 등록이 돼서 계약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뭐 제가 자세히 하기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계약은 했거든요. MOU 체결은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좀 이 공산당 배신감과 그다음에 이거 이 중국 놈들의 이런 허접스러운 그 사고 방식에 제가 좀 분노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당서기는 제가 이때 당시에 당서기를 인정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제 스승님으로부터 그 한민족의 역사 얘기를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일반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청나라 얘기 이런 거 뭐 우리 국사에서 이거 배웁니까?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그 얘기들을 우리 스승님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가 이 당석이 얘를 굴복시킨 게 뭐냐면 너희 그 황하 문명 때 우리 한민족이 황하 문명을 해 있다고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얘는 그냥 벌쩍 일어나서 내 손을 탁 잡더니 미안하다고 쎄쎄대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말한 것 자체가 걔네들한테는 큰 흠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나한테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걔가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나한테 항복을 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당석이가 그 한국의 5대 위험인로 지정한 사람이 윤내흥 교수, 서정화 박사, 임승국 교수, 이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하고 같이 나를 5명 안에 그걸 집어넣어놨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녀석은 이 당석이 이놈은 내가 굉장히 그 두려웠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어쨌든 그 이 당석이가 헌 행동을 보면 괘씸하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중국 애들은 우리 한민족에 비하면 한 수 아래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한 수 아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국은 우리 한국까지 빨간색으로 물들이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중국 애들은 우리한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딛고 일어나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그 주권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 절대로 침탈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 중국은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스승님께 들은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속이라도 그런 걱정이 있다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아무리 이렇게 빨간 칠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주장할 것은 뭐냐면 황하 문명은 지금 중국 땅에 황하강이 있다 그래서 황하 문명을 중국이 인정한 건 아니에요. 그때 이 하우씨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우리 한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황제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우리 민족이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에 그 역사 왜곡도 있었고 또 중국의 역사 왜곡도 있었고 많은 그 역사 왜곡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중심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동북공정과 같은 이런 엉터리에 당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우리 스승님이신 우주점점께 감사하는 이유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를 우리 스승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제가 이런 주장을 하고 또 역사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우리 스승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홍익인간 이념이 디지털 문명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광이었습니다.